네, 월드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탈리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역대 최장수 총리를 지낸 실비오 베를루니코스 전 총리가 향년 87세로 숨졌습니다. 사인은 만성 백혈병에 따른 폐 감염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전역에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20년 절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런 사람 더 없습니다 라면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был политик европейского, можно сказать, и мирового масштаба. Таких людей сейчас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немного. 네,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사실 뭐 많은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후임자 총리죠. 후임자 총리인 그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했고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트위터로 나가고 있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후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퓰리스트였지만 또 온갖 설화로 가장 손가락질 많이 받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생전에 이 망원 종결자로 불릴 만큼 막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 막말 굉장히 다시 한번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막말은 인종, 성별은 물론 주요 정상과 그의 배우자까지 가리지 않았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Obama ha tutto per poter andare d'accordo con lui,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네, 흑인의 이 검은 피부색을 선탠했다고 한 건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25세 연상과 결혼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쁜 엄마와 사는 잘생긴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말도 했었군요. 저는 그 이탈리아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예쁜 비서, 최고의 아가씨들이 많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에 좀 부적절한 남습니다. 발언들이네요. 네네. 예, 하지만 그는 이 보수 유권자들의 콘크리트 지지에 힘입어 이탈리아에서 9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 집권 기록도 세웠습니다. 베를루니코스 전 총리의 장례식은 오는 14일 밀라노 대성당에서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자,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 일주를 한다면 과연 이 얼마나 걸릴까요? 야, 덴마크 그러네요. 출신의 한 여행자가 실제로 세계 최초로 비행기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실까요? 자, 보시면 지금 낙타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죠. 부럽습니다. 또 지금 뭐 기차도 타고 있고요. 기간은 지금 출발 전에는 4년을 예상을 했다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는 6년이 더 소요돼서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간 이동한 거리는 약 35만 9천 킬로미터에 달했고요. 각 국가에서 보낸 평균 기간은 17일이었다고 합니다. 와, 사실 세계 여행이면 누구나 좀 꿈은 한 번씩 꿔봤는데 뭐 현실적인 문제로 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분은 그럼 원래 평소에 뭐 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원래 이분이 그 유엔군 군인을 거쳐서 운송, 물류회사 이런 데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여행 비용은 덴마크의 에너지 회사와 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여행 중 가장 큰 위기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그는 당시 홍콩에 있었는데 국가 간 이동 통제로 홍콩에서만 반년 이상을 체류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 최초로 비행 없이 세계 일주를 했는데 이렇게 위대한 어떤 도전을 한 소감은 뭐라고 하던가요? 소감은 약 10년에 걸쳐서 자신의 목표를 이뤘지만 후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후회는 지난 10년 동안 연로하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이라도 앞으로 이 부모님과 많은 시간 보내면서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네이션.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국가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초소형 국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곳.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캘리포니아 78번 국도 인근에 위치한 황량한 사막입니다. 여기 슬로우 자마스탄이라는 초소형 국가가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라디오 DJ로 활동하는 한 남성이 지난 2021년 12월 1일 건국했다고 하네요. 근데 허허벌판에 좀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라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국가의 3요소는 뭐다?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네, 슬로우 자마스탄은 약 4만 4,700제곱미터의 영토를 갖고 있고요. 이미 국민도 500명 이상이나 됩니다.
게다가 자체 법률은 물론이고요. 국기와 통화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가라고 불러도 되지 꽤 않을까. 체계적이다. 네, 싶은데요. 앞으로 인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무려 4,500명이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거나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라에는 번듯한 궁전 하나 없는 게 현실이지만 대신 열린 사무실과 국경 통제 초소 또한 입국을 환영하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왜 세운 거예요? 슬로우 자마스탄을 건국한 남성은 평범한 나라에 사는 것이 너무 지쳐서 사막에 새 나라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나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이 문제도 해결되길 바란다고 하고 있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 정부가 여기를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면 저는 이민은 몰라도 관광 정도는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 슬로우 자마스탄. 네, 슬로우 자마스탄.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홍콩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초대형 오리 러버덕이 10년 만에 다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등장했습니다. 과거엔 혼자였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커플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설치하고 있는데도 벌써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네, 2013년 첫 전시 당시에도 800만 명이나 이 러버덕을 보겠다고 몰려들었거든요. 이번 역시 설치 단계부터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러버덕 전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러버덕 안 돼. 뭐야? 일어나. 어머. 자, 이렇게 힘없이 스르르 한 마리가 주저앉고 마는데요. 30도를 넘나드는 홍콩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표면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게 아무래도 고무로 만든 거다 보니까 저런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아요. 네, 너무 뜨거웠던 것 같죠? 전 세계의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공공미술 프로젝트 러버덕.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람을 빼고 수리를 한다는데요. 일단 한 마리만 열심히 인파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러버덕 2014년 그리고 지난해에 아마 우리나라에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 보냈었단 말이에요. 홍콩 네. 그때 보러 가셨어요? 저 보러 갔습니다. 진짜요? 네. 인파가 아주 장난 아니었거든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어쨌거나 이 시작부터 홍콩 폭염의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보고 말았지만 러버덕 힘을 내라고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